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장 연산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산자가 영어로 오퍼레이터죠. 연산이라는 말은 뭐냐, 계산이죠, 계산. 한마디로 계산을 하는 뭐 이거는 글자 뭐 이런 거죠. 계산을 표시하는 문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다 연산자예요. 기본적으로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를 통해서 우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3 더하기 4 그러면은 3과 4를 더해라 이런 명령이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는 건 숫자고, 데이터를 계산 또는 뭐 조작하는 게 컴퓨터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변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계산 조작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과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데이터 있고 연산 있고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기잖아요. 계산하는 게 컴퓨터의 목적이다 보니까 데이터 변수로 표시하고 계산 연산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변수하고 연산자만 있으면 모든 코딩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제어문, 그래서 조건문만 있으면 if죠. 조건문만 있으면 모든 코딩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그 외의 것들 있죠. 뭐 함수나 아니면 뭐 클래스, 뭐 메서드, 뭐 인터페이스 등등등은 다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가적인 요소다. 부가적인 요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변수와 연산자와 조건문 요 세 개만 가지고도 코딩을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만 보면 요 세 가지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코딩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와 연산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 이게 숫자라는 뜻이고 숫자 산술이니까 그냥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사칙 연산 있죠.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나머지예요. 모듈러라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래서 10% 하면은 10을 3으로 나누고 그 남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죠. 그랬을 때 이 나머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연산, 모듈라. 나머지 연산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예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암호화에서도 쓰이고 뭐 가상화폐에서도 쓰이고 많이 쓰이는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듈러 연산자가 있다. 나머지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가 있고 시프트 연산자가 있는데 우선은 산수 연산자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설명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방금 설명드렸고 이제 비트 연산자하고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볼 거는 이제 피연산자 타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연산에 필요한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3 더하기 4를 한다 그러면 얘가 연산자고 3과 4가 그 연산에 필요한 값이잖아요. 이 값을 이제 피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피연산자로 어떤 타입이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는 정수 3 더하기 4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수 3.14 플러스 0.53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그다음 복소수도 더하기가 가능하고 문자열도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문자열은 A, B, C 더하기 D, E, F를 하면
A, B, C, D, E, F가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두 개를 합쳐줘요. 문자를 합산, 이걸 합산 연산이 가능합니다. 문자열은 이거는 뭐 문자열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뺄셈은 문자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덧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산만 가능해요. 나머지 연산 다 안 돼요. 뺄셈은 정수, 실수, 복소수, 곱셈, 나눗셈 다 똑같고요. 나머지는 정수만 돼요. 그러니까 3.14% 3, 뭐 이거 안 되고요. 10% 3 이런 식으로 정수와 정수만 됩니다. 그리고 비트 연산자 전부 다 정수만 되고요. 쉬프트 연산은 정수를 양의 정수로 할 수 있고 정수를 양의 정수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봅시다. 비트 연산자는 앞에서 봤듯이 네 가지가 있어요. AND, OR, XOR, 비트 클리어. 사실 비트 클리어는 요거 두 개를 조합한 거라서 크게 세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AND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10 AND 3 이렇게 하면 10과 3을 AND 연산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AND 비트 연산은 그 각 비트별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비트별로 A라는 비트가 있고 B라는 비트가 있으면 0, 0이면 결과는 0이고 1, 0이면 0이고 0, 1이면 0이고 1, 1이면 1. 그래서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10과 34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10은 이진수로 0, 0, 0, 0, 1, 0, 1, 0이에요. 이게 보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죠. 2의 3승이 8 더하기 2의 1승이 2 해서 10이에요. 그래서 8짜리하고 2짜리만 1이 돼서 10, 10입니다. 10은. 34는 00, 10, 00, 10입니다. 여기가 2의 자리고 8, 16, 32거든요. 그래서 여기 32자리예요. 그래서 32 더하기 2 해서 34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10과 34를 비트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2가 나와요. 왜 2가 나오냐? 각 그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각 비트별로. 그래서 첫 번째 비트 보면 0, 0이죠. 그래서 AND는 0, 0일 때 0이니까 0. 두 번째 비트 1짜리는 1, 1이죠. 1, 1이니까 둘 다 1이니까 1. 0, 0, 0. 그리고 1, 0은 또 0이죠. 그러니까 둘 다 1이라지만 1이니까 1, 0은 0. 0, 0, 0. 0, 1, 0. 해서 다 0 되고 이 자리만 1이 돼서 값이 2가 된다. 이게 비트 연산자고요. 그래서 각 비트별로 두 비트가 똑같이 1이 되는 경우만 1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OR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1이에요. 그래서 1, 0, 1, 0, 1, 1, 1, 1, 1.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다. 그래서 10과 34를 다시 보면 이 두 개를 OR하면 10, OR 34. 그러면 42가 나온다. 왜 42가 나오냐? 0, 0, 0, 1, 1, 1, 0, 0, 0, 1, 0, 1이죠. 1이 있으니까 0, 0, 0, 0, 1, 1.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기 때문에 1인 자리가 둘 다 양쪽에서 1인 자리들이 1이 돼서 42 값이 되는 거예요. 0, 0, 1, 0, 1, 0, 1, 0 해가지고 42가 된다. 그래서 오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OR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꺽진 거, 꺽쇠. 숫자 6번 위에 있는 거죠. Shift 6번 누르면 나오는 문자, 요거로 쓰는데, 이게 어떤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면 3, 그러니까 승수로 표시하기도 해요. 3의 2승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어떤 언어에서는. 고에서는 이렇게 쓰면 이게 XOR입니다. 그래서 고에서 승수를 쓰시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없고 매스 패키지에 파워라고 그 제곱승을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승수를 파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다가 이렇게 적으면 3의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서는 어떤 연산자로 승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어떤 함수로 제공한다. 그래서 요거는 승수가 아니고 XOR이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다른 언어에서는 저거를
그 제곱승, 그러니까 승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XOR 32 이렇게 하는 경우, XOR은 다를 경우 1이 돼요. 그러니까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다. 두 개가 하나가 1, 0이거나 0, 1일 때만 1이고 0, 0은 0이고 1, 1은 0입니다. 두 개가 똑같으면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이면 0이고 둘 중에 하나가 서로 0 또는 1이면 저기 1이다. 그래서 얘를 보면 0, 0, 0, 1, 1 똑같으니까 0이죠. 0, 0, 0, 1, 0 다르니까 1, 0, 0, 0, 0, 1 다르니까 1 해서 0, 0, 1, 0, 1, 0, 0, 0 돼가지고 10의 XOR 32는 4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 클리어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클리어 연산자. 이렇게 적어요. 10에 2 하면은 10 비트 클리어 2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요거 두 개는 AND 연산자하고 XOR 연산자를 합친 건데 동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XOR 연산자부터 먼저 수령합니다. 그래서 10 비트 클리어 2라고 하면 먼저 얘부터 실행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XOR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피연산자가 좌변이 없으면 아까는 10과 2를 XOR한 건데 얘가 없으면 그냥 얘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트 반전을 해요. 그러니까 2 같은 경우는 0, 0, 0, 1바이트 정수 2의 경우 0, 0, 1,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OR 앞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비트 반전이 돼서 0이 1로 되고 1이 0으로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비트가 반전된다. 그래서 앞에 다른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없으면 이것만 적으면 비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11111111 하고 XOR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111111 한 거랑 XOR을 한다. 그러면 서로 다를 경우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비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그 피연산자가 생략되면 전부 다 1인 애가 들어와서 걔랑 XOR을 하니까 비트 반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그냥 비트 반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10 AND XOR 2 이렇게 하면은 먼저 얘부터 실행이 돼갖고 비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0000, 10010이 1111, 1101이 돼요. 그 다음에 비트 반전한 값하고 그 앞에 값하고 AND 연산을 해요. 그래서 12000, 1010이고 아까 비트 반전한 거 111, 1101이니까 AND를 하니까 둘 다 1인 경우만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0, 1, 2, 4, 8이니까 값이 8이에요. 10 비트 반전 2는 8이다. 자, 그러면 얘가 왜 비트 클리어냐? 비트 반전이 아니고 비트 클리어냐? 보면은 2가 이 뒷번에 있는 피연산자 값이 1인 부분 있죠? 1인 부분 비트만 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0에서 보면은 0000, 1010인데 여기 두 번째 값 얘가 2가 2 때 1인 얘죠. 얘만 비트가 클리어 돼요. 그래서 얘만 0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얘는 비트 클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비트 연산자 지금 이거를 헷갈리죠. 이게 어디다 쓸까? 이걸 어디에 쓸까 싶죠.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은 저기 그 열거형 값이 있어요. 열거 값에서 비트 플래그라는 애가 있거든요. 각 비트를 어떤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트 플래그를 할 때 비트를 확인하고 이 비트가 1인지 0인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비트 값을 클리어 없애거나 아니면 비트를 더하고 그러니까 특정 위치의 비트 값을 1로 바꾸거나 0으로 바꾸거나 하는 등등의 비트 조작을 할 때 이 비트 연산자를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상수편에서 열거값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트 연산자는 이 열거값에서
비트 플래그, 그러니까 각 비트를 어떤 1과 0으로 표시해서 어떤 비트를 특정 비트 값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표시하는 거를 비트 플래그라고 하거든요. 그 비트 플래그 할 때 비트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가 끝났죠. 그 다음에 쉬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쉬프트 연산자. 쉬프트 연산자는 두 개 있어요. 왼쪽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 쉬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왼쪽 쉬프트 이렇게 왼쪽으로 민다. 그래서 뭐 12,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왼쪽이죠. 왼쪽으로 밀어낸다. 왼쪽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이 뭐였죠? 0, 0, 0, 0, 1, 0, 1, 0이죠. 12인데 얘를 이쪽으로 두 칸을 밀어요. 두 칸 민다. 두 칸 민다는 뜻이에요. 비트 단위로. 이 쉬프트 연산자도 비트 단위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두 칸 미니까 얘가 0, 0, 1, 0, 1, 0 하고 두 칸이 남죠. 두 칸이 새로 생기죠. 새로 생긴 두 칸은 0으로 채워요. 그래서 0, 0이 됩니다. 0, 0, 1, 0, 1, 0, 0, 0이 돼요. 10을 왼쪽으로 두 칸 밀면 그래서 1, 2, 4, 8, 16, 32니까 32 플러스 8이니까 얘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10을 두 칸 밀면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죠? 그냥 두 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칸 앞으로 가고 새로 추가되는 애는 0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왼쪽 시프트는 이렇게 보는데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우선은 보면은 두 칸 밀면 얘가 4배가 됐잖아요. 4배. 그러니까 2배, 2배 해가지고 한 칸 밀면 2배가 돼요. 값이. 볼게요. 2 같은 경우에 2를 한 칸 밀었다. 그러면은 0, 0, 0, 0, 0, 0, 1, 0이거든요. 얘를 한 칸 밀어요. 한 칸. 그러면은 0, 0, 0, 0, 0, 1, 0, 0이 되죠. 한 칸 앞으로 갔죠. 그럼 여기가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가는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가 1인짜리입니까? 얘가 2죠, 2 값이죠. 근데 얘는 4짜리잖아요, 4. 그러니까 얘는 4예요. 그래서 한 칸 밀면 4가 된다. 앞으로 한 칸 간다는 얘기는 2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값이. 값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한 칸 늘어난다는 얘기는. 2의 승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밀면 2배씩 올라간다. 그래서 두 칸 밀면 4배, 세 칸 밀면 8배. 이렇게 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왜냐면은, 가령 1바이트 정수가 있을 때 128이다. 아니 128이 안 되죠. 127이다. 이렇게 봤을 때 0, 1, 1, 1, 1, 1, 1, 1, 1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 칸 밀어버리면 1, 1, 1, 1, 1, 1, 1 몇 개냐? 7개죠. 1, 1, 1, 1, 1,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 칸 밀면 2배라고 해서 200, 뭐, 240, 254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이 돼버립니다. 이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거죠. 설명이 좀 안 좋네. 어쨌든, 항상 2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1바이트, 만약에 1바이트 정수라고 보면은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면 값이 잘려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같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6.3번 예제. 우리 책의 6.3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직접 코딩을 할 건데, 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해볼게요. 이 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구글에다가 고 플레이그라운드 치시고, 첫 번째 나오는 더 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시면, 여기서 직접 코딩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코딩해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약사항은 좀 있어요. 뭐 키보드 입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외부 패키지를 못 쓴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스레드 같은 거 잘 쓸 수가 없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지만 간단한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할 때는 편하게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좀 화면을 키워서 변수 두 개 만들었죠. 1바이트 정수 둘 다 1바이트 정수입니다. 1바이트니까 8비트죠. 8비트짜리 64 두 개를 만들어서 프린터를 할 거예요. 프린트 f x는 %08b 하고 x를 두 번 시프트한 거는 %d 하고 역슬래시 n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x하고 x2를 찍는다. 아 여기 다르네요. 하나 더 있네. x를 두 칸 빈 거를 %08b x 두 칸 빈 걸 한 번 더 찍는다. 자 이렇게 됐죠. 요거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여기 지금 08b가 있잖아요. 08b %. 저번 시간에 요 서식 문자 자리에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서식 문자 자리에는 x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x를 왼쪽으로 2 두 칸 민 거, 또 왼쪽으로 두 칸 민 거가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뭐냐? 앞에 0이 있죠. 그러니까 빈자리에다 0을 추가해라 이 소리고 뒤에 8은 8자리로 표시해라. 그래서 8자리로 표시하는데 빈자리에다 0을 추가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b는 이거는 이진수로 표시하라. 이진수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08b면은 8자리 이진수로 표시하는데 빈자리에다 0을 추가해라 이 소리가 돼요. 아시죠? 그래서 08b, 08b. 그럼 8자리로 이진수로 표시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f y는 %08b y를 두 칸 민 거 왼쪽으로 두 칸 민 거 %08b y를 왼쪽으로 두 칸 민 거 %d 역슬래시 n은 한 줄 띄워라 계획 문자죠. y를 두 칸 밀고 두 칸 밀고 자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런을 눌러보시면 실행이 돼서 결과가 출력이 돼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4는 0, 1, 0, 0이죠. 1, 2, 4 그래서 4자리가 1이네죠. 요걸 두 칸 밀면 얘가 두 칸 앞으로 가요. 그래서 0, 0, 0, 1, 0, 0, 0, 0 해서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거죠. 2배, 2배 해서 4배. 그 다음에 64는 여기 0, 1, 여기가 1인 자리예요. 64번째 자리. 얘를 두 칸 밀면 앞으로 두 칸 가버리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왜냐면 얘는 8개밖에 안 되거든요. 1바이트 정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0000이 돼요. 그래서 값이 0이다. 그러니까 64를 두 칸 밀었으면 4배인 256이 돼야 되는데 256은 1바이트 정수 값의 범위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4배 값이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왼쪽으로 시프트 한 게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한계가 범위가 있으니까 값은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밀면 2배씩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시프트. 오른쪽은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10에 오른쪽 2 그러면 10을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요. 12, 0, 0, 0, 0, 0, 1, 0, 1 아니죠? 0 0, 0, 0, 0 1010이죠. 1010 1바이트로 봤을 때 지금 다 1바이트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2바이트 정수다 그러면 0이 16개예요. 1, 0, 1, 0 16개니까 내가 지금 쓰기가 힘드니까 1바이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바이트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1바이트로 하든 32비트로 하든 뭐 4바이트짜리 하든 8바이트짜리 하든 상관없는데
0 쓰기가 귀찮으니까 지금 1바이트로만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000, 1010인데 얘를 두 칸 밀면 0000 이 두 칸 가져오니까 얘가 없어져요. 001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돼요. 두 칸을 밀면 앞에 두 칸이 새로 생기죠. 지금 얘를 이렇게 두 칸 밀면 얘네 둘이 없어져 버리고 앞에 두 칸이 새로 생겨요. 그럼 어떤 값이 채워지냐? 음수면 1, 양수면 0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값이 음수면 1로 채워지고 양수면 0으로 채워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 6.4, 예제 6.4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싹 지우고 6.4를 쳐보겠습니다. 패키지 메인 임포트 fmt 하고 펑션 메인 여기까지는 뭐 눈 감고도 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int 1바이트 정수 16을 만들고요.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시했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선언대입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을 32 값으로 하는데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은 숫자 정수의 그 기본 타입이 int예요. 그래서 얘가 int 타입이 됩니다. y가.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는 특정 타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바이트 정수를 쓰게 만들고 싶어서 특정 타입을 하려면 선언대입문을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된다. 마이너스 128이고요. y 값은 z 값은 1바이트 정수고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쉬프트한 값을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w는 uint 8. 이번에는 부호 없는 1바이트 정수입니다. 양수죠, 양수 128. 프린트 f x는 %08 b x를 오른쪽으로 두 칸 민 값은 %08 b 그 다음에 또 x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서 %d 이거는 정수 타입이에요. %d는 앞에 두 개는 이진수로 표현한 거고 두 칸 민 거 이렇게 띄어쓰기를 자, 요 그대로 다 똑같이니까 4번 복사. 두 번째는 y, z, w. 하고 메인 함수를 끝내주고요. 자, 이제 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을 보면은 0001, 0000 이거 두 칸 비니까 0100 해서 4다. 그래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8, 마이너스 128이에요. 마이너스 128은 이렇게 됩니다. 1000, 0000이에요. 맨 앞에 비트가 1입니다. 맨 앞에 비트가 1이라는 얘기는 얘는 부호 비트예요. 그래서 부호가 1인 애다. 자, 그리고 아닌가? 잠깐만요. 마이너스 128이면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예, 표시하고 있었고 이게 정확하게 2비트로 표시가 안 되네요. 정확하게 2비트로 표시가 안 되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얘가 사실은 그 0000, 1이 아니거든요. 앞에 마이너스 실제로 표시되는 거는 이거를 보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uint 8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얘가 어떤 값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8로
찍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요거는 캐스팅 타입 변환이라고 해서 얘 그 y 타입 값을 지금 얘가 int 8 부호 있는 정수 1바이트짜리죠. 이거를 부호 없는 1바이트짜리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타입을 변환한다. 타입 캐스팅이고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없으니까 부호 빼고 표시되니까 실제로 이 비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 실제 Z값 마이너스 1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실제 마이너스 1은 1111, 1111로 표시합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밀어버리면 두 칸 앞으로 가지만 채워지는 값이 다시 1이 채워져요. 왜냐하면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음수니까 1이 채워져요. 똑같이 1111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28 같은 경우는 1, 0, 0, 0, 0, 0, 0, 0, 0인데 두 칸 밀면 채워지는 값이 1로 채워지니까 1, 1, 1, 0, 0, 0, 0, 0이 돼요. 이 값은 마이너스 32에 2가 돼요. 그리고 부호 없는 정수 128 같은 경우에 1, 0, 0, 0, 0, 0, 0, 0인데 부호가 없어요.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두 칸 밀면 앞에 1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0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0이 채워져요. 얘는 음수니까 1이 채워지고 그래서 0, 0, 0, 1, 0, 0, 0, 0, 0이 채워져서 32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채워지는 건 부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두 칸을 왼쪽으로 미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두 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는 거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채워지는 두 칸의 값은 0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채워지는 두 칸의 값은 부호가 음수면 1, 양수면 0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양수는 0이고 음수는 1이 채워진다. 그래서 앞으로 두 칸 밀면 얘가 40이 되니까 4배 그러니까 한 칸 밀 때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오버플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두 칸 밀면 4배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4분의 1배. 얘를 해보면 1, 0, 1, 0이잖아요. 얘를 두 칸 밀면 0, 0, 1, 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돼요. 2. 10을 두 칸 밀면 2다. 2가 되면은 10에 4분의 1. 10을 4로 나눈 값. 4로 나누면 2.5, 2.5죠. 2.5인데 소수점 날라가고 어차피 정수니까 얘는. 그래서 2가 된다. 그래서 4분의 1배 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두 칸 밀어버리면 또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다. 경계에서 꼭 그렇진 않다.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프트는 언제 쓰냐? 시프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시프트를 쓰려면은 저기 비트 값을 계산하거나 아니 비트 조작을 하고 싶을 때 시프트를 씁니다. 근데 실제 코딩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값이 추가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산수연산자가 끝났고요. 산수연산자는 계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이제 사칙 연산과 나머지 계산이 있고 비트 연산이 있고 쉬프트 연산이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수 연산자 끝 다음에 볼 거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같다, 다르다, 작다, 크다, 각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양쪽 두 값을 비교하는 거죠. 10과 10 땡땡 2 그러면 10과 2는 같냐 사실 같다라고 하지만 같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값이 비교 연산자는 값이 항상 true 또는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불리언 타입이 나온다. 값이 불 타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냐 안 같죠. 그럼 false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느낌표하고 능 하면 요건 다르다요. not equal입니다. not equal. 같지 않냐. 같지 않다. 뭐 같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지 않냐. 그래서 10 not equal 2 그러면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맞아요. 맞으니까 true. true가 나옵니다. 10 not equal 10 이러면 같지 않냐 하는데 같죠. 같으니까 아니야 안 같아. 그러니까 false죠. 좀 헷갈리죠. 얘는 작다. 얘는 크다. 작거나 크다. 같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래서 10 작다. 작냐? 그런 거죠. 10이 2보다 작냐? 아니요, 안 작죠. 그러니까 얘는 false. 10이 2보다 크냐? 크죠? true.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값을 비교한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6.5 예제 6.5를 볼게요. 정수 오버플로우. 다시 요거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가 좀 많죠. 요번에 패키지 자, x는 int 8 1바이트 정수 127입니다. 자, 이거를 다 예제를 다 치지 않고 조금만 일부만 칠게요. 중요한 부분만 %d %d 플러스 1은 %v 역/n x 플러스 x는 x 플러스 1보다 작다. 요것만 하고 넣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7은 127 플러스 1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는데 값이 false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무조건 그 값보다 커지죠. 128이니까. 당연히 127은 128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니까 작죠.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값에다가 뭐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더 큰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뒷부분의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true해야 돼요. 이게 항상 true인 경우는 언제냐? 수학에서는 항상 true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이게 항상 true가 아닌다는 거죠. 127에다가 120 작냐라고 물어봤죠. 127 플러스 1보다. 근데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작지 않죠. 지금 false가 나왔다는 얘기는 127이 127 플러스 1이 127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작은 수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양수에다 양수를 더하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fmt print f 에서 x 역/t 이건 탭입니다. 탭 4d 네 자리로 출력하고 08b 08b 그래서 x 값 두 번. 한 번은 정수로, 한 번은 이진수로 표현했어요. x 플러스 1을 출력할게요. 1은 네 자리로 정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여기 뭐냐 %08b n's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를 부 없는 1바이트 정수로 변환해서 출력하겠습니다. x 플러스 1을 출력해야 되는데 x를 출력. 자, 그렇죠? 보시면은 x는 127이죠. 그래서 이진수로 0, 1, 1, 1, 1, 1, 1, 1입니다. x 플러스 1은 128, 양의 정수 128이 아니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128이 돼요. 그래서 얘가 1을 더하잖아요. 1을 더하니까 다 0000이 되고 10000000이 됩니다. 1을 더하면 요 값은 뭐냐면 맨 앞에 비트, 요게 이제 부호 비트라고 그랬죠. 부호 비트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값. 이 값은
그 마이너스 128이라는 거죠. 1바이트 정수에서 정수 타입. 그러니까 더하기 1이라는 값이 127에서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죠. 우리가 1바이트 정수 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127은 1바이트 정수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가장 큰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가장 작은 값으로 변해버린다. 이게 정수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넘쳤다. 그래서 값이 변해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에서는 양의 정수에다 양의 정수를 더하면 항상 커지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계에서 그 경계값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실수 오차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수학과 다른, 수학에서 정의와 다른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6.6 예제 6.6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메인 임포트 fmt 펑션 메인 바 a는 플롯 64 8바이트 실수 타입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 0.1 있고 0.2가 있고 c는 0.3이다. 때 프린트 f %f 더하기 %f는 equal %f는 %b a, b, c 아니죠. a, b a, b, c a 플러스 b는 c. 자,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0.2라고 지금 a 값이 앞에 출력되고 b 값이 두 번째, c 값이 세 번째, 그리고 요거 한 값이 네 번째 출력이 돼요. a 플러스 b equal c는 a하고 b를 더한 값하고 c 값하고 같냐 이거죠.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냐. a 값은 0.1이죠. 0.1. b 값은 0.2고 c 값은 0.3이에요. 그래서 0.1 더하기 0.2가 0.3과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죠? 0.1 더하기 0.2는 0.3이잖아요. 0.3과 같아요. 근데 결과는 false, 같지 않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0.2라고 0.1을 넣으면 0.3이에요. 항상 0.3하고는 같죠? 수학에서는 항상 같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게 같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죠. 왜 같지 않냐? 같아야 되는데 왜 같지 않냐? 프린트 ln a 플러스 b 한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0.3 하고 0.00000000004 이렇게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0.3을 우리가 저번에 봤죠. 실수 표현식 앞에 부호 비트 한 비트 부호 넣고 그 다음에 지수부 소수부 이렇게 들어갔죠. 지수부 소수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표현식으로 0.3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0.3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숫자로 표현하는데 그게 0.3000004 이렇게 된다. 가장 가까운 수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0.4와 실제 0.3하고 정확하게 같지가 않다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0.1하고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0.2하고 더했는데 0.3하고 같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뭐 소수를 뭐 7자리를 쓴 것도 아니고 15자리 쓴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 자리짜리 소수 0.1하고 0.2를 더했는데 0.3하고 같지가 않다라고 나와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죠. 이 실수라는 표현식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실수 오차가 발생을 해요, 항상. 왜냐면은 실수 표현식으로는 모든 실수를 다 표현을 못 해요. 아무리 단순한 숫자라도 요거를 이진수 실수 표현식 형태로 바꾸면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게 0.3000004라는 거죠. 자, 이 값은 실제로 0.3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죠. 아주 유사하지만 그래도 같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오차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라는 게 실수 계산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면은 실수 표현식에서 플롯 64에서 0.3을 표현하려면은 0.299998211을 이 숫자를 표현하거나 또는 0.3000011 뭐 이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 두 가지 숫자 중에 하나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 건 다 똑같은데 맨 뒷부분 2비트가 달라요. 하나는 0, 1이고 하나는 1, 0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하나가 달라요. 비트 하나가 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0.3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0, 0, 뒷부분이 0, 0이라고 해도 여기 0.3이 아니고 2.299999하고 얘보다 좀 조금 낮은 한 단계 적은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0.3이 아니죠. 요 숫자는 2.999 요 숫자인데 여기서 1비트만 바뀌어도 1비트만 올라가도 0.3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0.29 어쩌고저쩌고와 0.300000 어쩌고저쩌고 1 뭐 어쩌고저쩌고와 요 사이에 0.3이 존재하는데 요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진수 형태로는. 그러니까 0.3이라는 숫자는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라고 봐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숫자가 0.3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실수라는 거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표현식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로 0.3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값을. 없기 때문에 없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책에는 몇 가지 다른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고에서 제공하는 next af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6.8 할게요. 오늘은 조금 양이 많죠? 빨리빨리 할게요. 자, 패키지 메인 인포트 두 가지 fmt하고 math라는 math 패키지를 가져오겠습니다. math는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는 패키지예요. 기본 패키지입니다. 고를 깔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 equal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건 같냐라는 건데 값을 두 개를 받습니다. 플롯 64 타입 값 두 개를 받아서 리턴을 불리언 타입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수값 두 개를 받아서 이거는 플롯 64 타입이고요. 두 개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두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할 거고 다르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return이라는 거는 이제 반환해라 값을 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한 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 다음 장에 내일 모레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return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반환한다. 이 함수의 결과를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결과를 반환할 거냐. next after math 패키지 안에 있는 next after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 여기에 a와 b를 넣고요. 이 결과가 b와 같냐. 그러니까 math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next after라는 함수를 a와 b 값을 넣어서 실행한 결과와 이 결과와 b의
결과가 b의 값이 같냐?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뭐라냐? a 똑같이 아까랑 같이 64 0.1 오타가 b는 플롯 64 0.2 c는 플롯 64 0.3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fmt print f 뒷부분만 출력 퍼센트 0.18f 그러면 이거는 소수점 18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18 소수점 18자리까지 0.18f 는 퍼센트 v 역슬래시 그래서 c를 출력하고 a 플러스 b를 출력하고 이꼴한 우리가 만든 함수 이꼴을 호출한 값 a 플러스 b하고 c를 한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해보죠. 런을 해보면 첫 번째 값은 c 값이 나오죠. c 값이 우리가 0.3으로 했는데 0.299989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0.3이 정확하게 0.3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플롯 64 형태로 봤을 때. 그리고 a 플러스 b 한 값은 0.1과 0.1을 더했는데 0.30044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0.1하고 0.1을 더했는데 0.3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equal을 우리가 만든 함수 equal을 넣으면 요 a 플러스 b와 c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죠? 결국엔 0.3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사이 값이에요. 요 사이 값. 그러니까 비트 마지막 비트 값이 하나 다른 요 두 값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equal이라고 보냈죠. equal에 a 플러스 b와 c를 넣었어요. 근데 c는 0.3보다 살짝 작은 값이고 a 플러스 b는 0.3보다 살짝 큰 값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 않은 거예요. c는 예를 들어 c는 이 값이고 a 플러스 b는 이 값이라고 하죠. 그럼 얘 두 개의 값은 비트 하나 차이가 납니다. 비트 하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매스 패키지에 next after라는 거는 두 값이 오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가 올 테고 얘가 c가 올 거예요. 두 값이 오면 앞에 값에서 뒤에 값으로 뒤에 값을 향해서 갑니다. 향해서 가는데 얼만큼 가느냐? 1비트만큼만 가요. 1비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이 next after 함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반환값이 a 플러스 b 요 앞에 값에서 요걸 a라고 하죠. 뒤에 값 b. 그러니까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값냐? 1비트만큼만 가는 거예요. 1비트만큼. 10진수로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얘기해 볼게요. 가령 10진수에서 1에서 뭐 10으로 가는데 1에서 10으로 향해서 가는데 얼만큼 가냐? 플러스 1만큼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뭐겠죠? 1에서 10으로 가는데 플러스 1만큼 간다. 그럼 10이 더 크니까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2가 나온다. 이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데 얼만큼 가냐? 1비트만큼만 간다는 거야. 그래서 A, B가 나오죠. A, B는 0.3보다 살짝 큰 값이에요. 살짝 큰 값. 얘는 0.3보다 살짝 작은 값. 여기 값에서 이 값으로 향해서 가는데 1비트만큼 가니까 어떻게 되냐. 얘 1비트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작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작아져야 되니까. 얘에서 1 뺀 거 없습니다. 1 뺀 거. 비트 단위로. 그러면은 0,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비트, 요게 나와요. 여기서 1비트 향해 가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서 C를 향해서 1비트 조정한 값은 결국에는 뭐냐? C와 같다는 거예요. 이 next after는 뭘 반환할 거냐? C 값을 반환할 거예요. 얘네 둘이 1비트 차이니까. 그래서 이 꼴이
true가 나온다. 이겁니다. 보면은 여기 a 플러스 b 한 값하고 c 한 값이 거의 1비트 차이 나잖아요. 1비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비트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에 next after를 하면 그 값이 true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 이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실수 오차가 나올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비트 연산자 봤죠? 비트 연산자는 이거 하나 쓰지만 얘는 두 개 씁니다. 두 개. 이거 두 개. OR 두 개. NOT은 느낌표 하나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양쪽이 불리언 타입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그러니까 10 and 2 뭐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없고 true and false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양쪽 p 연산자가 불리언 타입이어야 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true인 경우에만 true가 되는 게 and예요. and는 양쪽 모두가 true인 경우만 true가 되고 or은 양쪽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반환돼. not은 이거는 이항 연산자, 우리가 항이 두 개다. 그러니까 양쪽에 피연산자가 두 개가 오는 거 이항 연산자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단항 연산자예요. 단항. 항이 하나예요. 여기 not 쓰시고 여기 항이 하나. 여기에 불리언 타입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not true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false가 돼요. 그러니까 항이 하나인데 들어오는 입력이 true면 false를 반환하고 false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놈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언제 쓰냐? 이거는 저기 아까 봤던 비교 연산자하고 같이 써요. 이렇게 혼합 형태로 쓰입니다. 앞에 여기 5가 8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죠. 얘가 먼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작냐라고 하면 작죠. 그러니까 얘가 true 값이죠. true and 2가 3보다 크거나 같냐? 안 같죠? 안 크고 얘는 false. 그래서 true and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둘 다 true해야지 true니까 얘는 결과가 false가 나와요. 얘는 5가 8보다 작냐? 작죠. 그러니까 true. 2가 3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죠. true. 그래서 양쪽 둘 다 true니까 and한 결과가 true입니다. 얘는 작냐? 작죠. true. 얘는 크냐? 크거나 같냐? 얘는 false. 근데 OR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니까 true. 자, 요거 볼게요. 느낌표 가로 열고 2가 5보다 작냐? 작죠. true. OR 10이 5보다 작냐? 작지 않죠. 얘는 false. 하지만 여기 OR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true예요. 그래서 느낌표 true가 됩니다. 느낌표는 not이라고 했죠. not은 true가 오면 false를 반환하죠. 그래서 결과는 false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쳐주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실행돼서 그 결과가 이제 true가 돼서 이게 false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논리 연산자다. 논리 연산자는 양변이 불리언이 와야 되고 not은 단항 연산자로 했죠. 하나만 오는 거예요. 하나만 오는데 어쨌든 불리언이 와야 되고 얘는 언제 쓰냐면 아까 비교 연산자랑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인 연산자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변의 값을 좌변의 공간에다가 복사한다. 카피 한다고 보죠. 근데 대인 연산자는 이런 형태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놈에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놈에 들어간다. 하나의 대인 연산자로 여러 값을 다 대입할 수 있다. 요게 응용한 게 값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A, B는 B, A라고 쓰시면 B의 값이 A에 들어가고 A의 값이 B에 들어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변 얘기했죠. 우변. R-value. 우측에 우변으로 동작을 하면 얘는 뭘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값으로 동작을 해요. 우변은 값으로 동작하고 좌변은 뭘로 동작한다? 공간으로 동작한다. 만약에 A가 10이고 B가 20이다. 그 얘기는 요거는 우변이잖아요. 우변 대인연산자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거 우변, 좌측에 있는 거 좌변이에요. 얘는 우변이잖아요. 우변은 값으로 동작한다. 그 얘기는 A, B는 20, 10과 같다는 거예요. 또 이게 값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20의 값이 A의 공간에 10의 값이 B의 공간에 대입이 되니까 A 값은 20, B 값은 10이래요. 그래서 값이 교환, 서로 바꿨다, 서로 값을 바꿨다. 바꾸는 형태로 적용을 합니다. A, B는 B, A다 라고 하면 서로 값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합 대인 연산자가 있는데 대인 연산자에다가 복합적으로 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A는 A 플러스는 2다 라고 적으면 A가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는 A는 A 플러스 2 라고 보시면 돼요. A에다가 2를 더한 값을 다시 A에다 복사해라 이 소리죠. 이게 우변이잖아요. 이쪽이 우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값으로 동작하죠. 얘는 10 더하기 2는 A다 이렇게 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12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는 2는 이걸 다시 쓰면 A는 A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줄여 쓰는 거예요. 줄여서 A 플러스는 2다. 이 얘기는 뭐냐면 A 값에다가 2를 더한 값을 다시 A로 바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A가 10이면 A는 12가 된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는 A 값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는 2 하면 A 값에다 2를 뺀 값을 다시 A에다 복사한다. 곱하기는 2 A. 요 값은 A에다 2를 곱한 값을 다시 A에다 넣는다. 나누기 2. 2로 나눈 값을 다시 A에 넣는다. 나눗셈한 값. AND 연산한 값, OR 연산한 값, XOR 연산한 값. 왼쪽으로 시프트한 값, 오른쪽으로 시프트한 값을 다시 대입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산술 연산자 뒤에 대입 연산자를 넣어서 값을 변경해서 다시 넣고 싶을 때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자주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증감 연산자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입니다. 이거 C 언어에서 나온 건데 A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은 A 플러스는 1과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A는 A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이 얘기는 A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래서 A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A에다가 1 증가한 값을 다시 A에다 넣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A가 10이면 11이 되는 거죠. A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아요. A 빼기는 1. 그러니까 A는 A 빼기 1이다. A에서 1 뺀 값을 A에다 집어넣어라. 소리니까 A는 9가, A가 10이었으면 A는 9가 된다. 자, 이게 증감연산자인데 보는 전위 증감, 후위 증감 없습니다. 이건 C 언어에서 있는 거예요. 전위 증감, 후위 증감은 C 언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 A++는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A++한 결과는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 B는 A++. 요거 안 돼요. A에 한 거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A는 10이다 그러면 이게 B가 11이냐? 안 돼요. 컴파일러를 합니다. 요거는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봤던 우리 복합되는 연산자 있죠? 이것도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는 전부 다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값을 반환 안 한다. 값을 반환 안 한다. 자, 증감 연산자도 복합대인 연산자죠. 그러니까 증감 연산자도 어떻게 쓸 수 있냐? A는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B는 A는 C,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먼저 A는 C가 대입연산자인데 요거가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B에다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입연산자는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 대입연산자든 증가연산자든 다 값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입연산자 어떤 그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가 없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줄로 쓰시면 돼요. 그냥 두 줄로. 가령 이걸 하고 싶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 하고 B는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 증감, 후이 증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에서는. 그 외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쭉 있어요. 요거는 나올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12장, 13장, 16장, 14장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다. 그때. 자, 그리고 연산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좀 힘드시죠? 네, 거의 끝났어요.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높은 우선순위, 그 다음 거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뭐 우리 그 두뇌 풀가동 있죠. 2 플러스 2 곱하기 2는 뭐냐?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죠. 여기 곱하기가 먼저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2 하니까 6이 돼야 되죠. 근데 이분은 8로 갔다.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를 모르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먼저 되고 그 XOR AND 보면은 얘하고 얘 보면 얘가 지금 좌측 연산자 요 시프트가 먼저죠. XOR보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돼요. 2를 왼쪽으로 늘리면 이게 28이죠. 그리고 곱하기니까 먼저 되니까 15.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꼴 있죠. 이 꼴은 세 번째 가장 낮다고 보시면 end or보다 밑입니다. end or이 좀 더 밑이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이 꼴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보다 얘가 높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8, 4 이렇게 12는 이렇게 되고 28은 8, 16에다가 16을 빼면 뭐죠? 12, 8, 4 그래서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0, 0, 1, 1, 0, 1, 0 XOR이니까 0, 0, 0, 0, 1 그래서 1, 2, 4, 8, 16 얘는 16이 되고 플러스 15가 7과 같냐?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폴스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연산자 우선순위 모르면 계산 못하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가로로 묶어주자. 복잡한 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에 거보다. 이렇게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지만 복잡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가로로 묶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6장을 끝내겠습니다. 자.